안녕하세요. 19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민주화, 6.29 민주화 산업, 직선제를 쟁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해서 새로운 국민 투표가 이뤄지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씁쓸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기존 당연히 여당 쪽 대통령을 배출한 당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이 6월 민주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두 지도자, 김대중, 김영삼이라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가 이렇게 좀 단일화를 해서 나왔으면 100% 이겼을 텐데, 두 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나와서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요. 야권이 분열된 거죠. 자, 그러면서 야권의 표가 분산이 되고요. 그 분산된 표로 인해서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부지리라는 그거에 의해서 결국 노태우가 6월 민주항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수립된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하냐? 노태우 정부다라고 합니다. 임기는 이제 5년 단임 정부니까요. 88년도부터 해서 93년도까지 이어지는 정부죠. 자, 이 정부는 야권의 분열로 승리해가지고 얻은 정부다. 야권이 분열됐어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여러 이제 업적들이라고 할까요? 좀 살펴보게 되면 88년도는 그 유명한 이제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그 같은 시기에 치러진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이 노태우가 속한 정당이 아닌 노태우 반대 정당에다가 대부분 표를 몰아줘가지고 여당 국회의원은 매우 적고요. 야당이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요거를 이제 여수야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야당이 커지면서 기존 정부 또 그 기존 노태우 정부가 계승하고 전두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50 비리 청문회, 전두환 정부를 5공화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50 비리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 50 비리 청문회에서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스타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삼당 합당을 합니다. 당시 이제 야당 인사였던 김영삼과 김종필에게 이제 딜을 제안을 해서 나랑 손을 잡지 않을래? 손을 잡게 돼요. 자, 이래서 결국 3당이 합당되면서 다시 여당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로서는 이제 안정적인 전국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모습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당시 88년도, 93년도에는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저쪽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리더 국가 쪽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대거 몰락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몰락하고 있던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거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북방외교다 이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년이니까 93년도죠. 1993년도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다시 시작되는데, 그 정부는 이제 김영삼 정부예요. (98년도까지) 가겠죠. 자, 이제 이 3당 합당으로 여당으로 들어간, 계속 야당 쪽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있었던 김영삼 씨가 3당 합당으로 여당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권력을 드디어 잡게 됐네요. 자, 여기 추진한 책을 보면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대부분 흰색이죠. 수능에는 좀 나오긴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 경기도 주민들, 서울 시민들이 뽑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양시장 뽑고 경기도지사 뽑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물론 이게 그 전에 약간 실시가 됐었는데 전면 실시가 이때부터 돼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계좌를 틀 때, 즉 그 은행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 이 전에는 별명으로 됐어요. 홍길동, 고릴라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좌가 트여졌는데,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법적인 자금, 지하 자금, 막 조폭들 자금, 마약 자금 이런 것들이 은행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채 가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실명, 내 본명을 밝혔고 본명 그대로만 은행 계좌를 거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선진국 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듯 보였으나, 예술고 학생이 자꾸 영화를 얘기 들었는데 국가부도의 날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오죠.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 결국 일종의 거의 나라가 망한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면서 이제 나라 경제가 파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거 정도가 모의고사에 좀 보여요. IMF 정도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IMF가 이게 거의 말기 때 김영삼 정부 거의 말기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기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민들은 이제 이 정부가 아닌 반대쪽 야당 정부의 인사에 손을 들어주게 돼요. 그게 이제 1998년도에 성립이 돼요. 그 정부를 이제 김대중 정부다라고 있답니다. 2003년까지 가겠죠. 그렇죠? 자, 김대중 정부는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는 점이 최초예요.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로 이 권력이 내가 가진 쪽이 아닌 가지지 못한 쪽이 뒤집어가지고 권력을 잡은 적은 물론 이제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5.16, 12.12라고 해서 무력을 사용한 불법적인 강탈이었던 데 반해서 평화적인 선거에 의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는 이때가 처음인 거예요. 이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IMF 조기 상환, IMF에서 빌린 돈을 다 금세 갚게 되죠. 이때 이제 그 한 거는 사실 정부의 그것도 있지만 금모으기 운동, 국민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이 조기 상환이 가능했던 거죠. 대개 이제 금모으기 운동 정도는 이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 운동 혹시 아시나요? 그 운동과 비교해서 가끔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도가 돼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 햇볕 정책이죠. 통일 정책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이전 정부들은 이제 강경 정책의 노선으로 일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반공, 공산주의를 좀 이렇게 좀 억누르고 이렇게 좀 공격도 나가야 한다. 근데 반해서 이제 이소부화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외투를 꼭 껴입고 가는데 그거를 막 바람으로 이렇게 벗기기보다는 햇볕을 따뜻하게 비치면 자기가 알아서 벗을 것이다. 이제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물로 이제 1차 최초죠. 1차란 얘기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제가 됩니다. 2000년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6.15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시죠. 이 부분 통일정책 관련된 부분이 그나마 좀 이제 수능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이 돼야 되죠. 2003년 되면 이제 이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까지의 정책. 자,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통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요.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도에 열리게 돼요. 이제 그 기존에 나오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답지로 이제 나와요. 선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2차 남북 정상회담 나올 그 여기가 사실 햇볕 정책까지가 사실은 거의 마지노선 같고요. 조금 넘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 2차 남북 정상회담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얘기는 이제 슬쩍슬쩍 언급을 하자면 여기 이제 뒤에 칸이 안 보이시죠? 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언급되는 정부들은 사실 아직 다 살아계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사법적인 그 어떤 판단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 정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여기도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5년을 지금 표 보시면 알겠지만 5년 담임의 9차 개헌헌법이니까요 가야 되는데 5년을 못 가죠. 아마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많이 아실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이런 국정농단 이런 사태로 인해서 탄핵이 되게 되고 그 결과 2017년까지만 이 정부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그 다음 정부 여기 뒤에 안 보이니까 여기 밑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등장한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현재 존재하는 정부죠. 이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성립이 돼서 이제 2022년까지 내후년이네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굳이 언급한 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구석기 시대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언저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정부의 탄생을 지켜볼 것이고 거기에 직접 참여도 하시게 될 겁니다. 선거로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사까지 해서 여기까지 19강까지는 다 끝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 이제 크게 오늘 하는 부분 중에는 통일정책 여기가 이제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두 분야가 하나가 이제 카테고리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